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에너지, 물을 이용한 수력 에너지, 그리고 바람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까지. 전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경제적이고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 풍력은 특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권 전체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흥분되고. In many regards, this is really a flagship project for Korea, and we are really paving the way for many offshore wind projects to be built in South Korea. 바다에서 불어오는 무한한 바람은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희망의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첫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완공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이었는데요. 외국 기업과도 협력할 만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로 개발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총 1, 2, 3단지로 해서 900메가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1단지인 96메가는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터빈 10개가 거의 설치 단계에 이르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10개가 상업운전되면서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계측기 설치를 시작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끊임없이 달려온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그동안 설치된 해상풍력 사업들보다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50메가와트 정도 설치된 해상풍력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자본이 이제 투자가 될 수 있게 됐고 또 이 자본 중에서 해외 자본이 또 기술이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기대감으로 세계적인 투자 개발사도 참여했는데요. 여기에 한국 산업의 기술이 더해져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has a very strong industrial heritage into steel and ship making, and we have really benefited from that, from manufacturing of foundations, of towers, of cables, and even the installation vessel that has installed the foundations and the turbines. In many regards, this is really a flagship project for Korea, and we are really paving the way for many offshore wind projects to be built in South Korea. 이제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서 이제 프로젝트를 완공했다는 건데 그게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미국 자본이나 일본 자본이나 이런 데서 우리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나라는 상당히 신뢰를 갖고 인프라를 갖추고 약속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나라구나, 약간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가지게 됐다고 할까요? 이 프로젝트의 공정 과정은 기자재 제작을 시작으로 전기 전달을 위한 육상 공정을 진행하고 해상에 모노파일과 해적 케이블 및 터빈을 설치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대형 철판을 용접해서 만든 모노파일인데요. 모노파일은 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기에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하부 구조물의 핵심 기자재로 공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노파일이라는 국내에선 최초로 적용한 기술을 국제 스탠다드에 맞게 다 디자인을 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이후에 이제 좀 이정표 또는 이제 벤치마크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되고 있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사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 제작이 끝나면 완성된 기자재들은 이곳 목포 신항만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신항만에서 자재를 싣고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신안해상으로 이동해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해상풍력 단지는 왜 신안바다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해상풍력의 조건은 일단 첫 번째 바람이 잘 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부 구조물이 저희 한 8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심이 깊으면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장 좀 잘 이렇게 조합된 데가 신안 지역이었고요. 풍황, 수심과 같은 물리적인 조건 외에도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안바다에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해상풍력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This has been a great support to have because as with any new industry, you need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developer and the local stakeholders and local government. So for us, that has really been essential in taking this project forward as we had to find solutions to many issues that nobody really thought about before.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는 1단지 프로젝트.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처음 우리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그 남해안에 있는 조선소들을 다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푸대접 같은 걸 좀 받았거든요. 너네 같은 사람들 많이 봤다. 해상풍력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되는 사람 아무도 못 봤다. 물론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10년 전, 15년 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을 때가 뭐 코로나 끝나는 시국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모든 물가가 되게 오를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그 은행권에 그 돈이 말라있던 시기입니다. 갑자기 말랐었죠. 그때도 이 PF를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걱정도 많이 들었었고. 송전선로가 도로로 대부분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할 때 도로를 막아야 되는 구간도 좀 있고 굴착 공사를 하다 보면은 비싼 먼지라든지 뭐 소음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각 마을, 인근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어르신분들을 좀 찾아뵙고 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변전소 같은 경우도 마을에 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마을과 너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도, 디자인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썼고요. 특히 바다 위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은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바다라는 투수성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상이라는 공간이 워낙에 상대적으로 기상이라든가 이런 그 타 여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 해상풍력이라는 사업이 국내에서는 좀 첫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 이해관계자분들 대부분이 경험들이 많지는 않아요. 육상에서의 1km는 굉장히 멀어 보여요. 멀어 보이는데 해상에서 1km 같은 경우는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간극에서 오는 이제 오해가 좀 존재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은 이제 민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고자 좀 먼저 노력을 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조심스럽고 어려웠던 점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그 어민분들의 어구어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분들의 주장을 떠나서 저희가 그거를 들어주고 대응을 하려면 최소한 그분들이 어떠한 어구어법을 사용한 어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이 잘 되는 지역인지를 저희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태양광 사업 같은 것도 처음에 많이 그 환경에 피해를 주는다, 눈부심이 있다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풍력도 그 뭐 주파수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탐라해상풍력단지라든지 아니면 육상풍력단지, 그 풍력단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또 그 지역 이익 공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제는 점차 이해를 하고, 실제로 신안군의 경우 과거 태양광을 개발할 당시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갔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익 공유제와 같은 대안을 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신안군 어업인 수용성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또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 계획에 대한 거라든가 또 어민들의 어떤 그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토론의 자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민들의 그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이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발전한 매출의 일부를 주민분들께 돌려드리는 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주민분들께서도 이 신재생 발전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는 당분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사가 완성돼서 운영에 들어가면은 또 일정 부분 수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민원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신안에서는 해상풍력 이익 공유제에 대한 포럼도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 신안군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지, 바람연금과 같은 이익 공유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동네에도 그러한 이익 공유제가 연금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상당한 기대 심리가 큽니다. 혹시 다른 주민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다른 주민도 똑같은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 가져올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해상풍력의 강국 덴마크와 전라남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덴마크 뉴스테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난 2003년 설치된 2.3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72기에서는 연간 600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풍력 산업 보급률과 산업 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덴마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해상풍력 산업을 힘차게 이끌어가겠습니다. 풍력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는 메인 부품만 200개 이상의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런 부품과 터바인 만드는 것을 국산화하는 쪽으로 주력을 해서 국내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그런 산업을 활성화하고. 북해에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43개 프로젝트에 걸쳐 모두 13.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작은 항구도시 그림스비에는 세계적 풍력발전 업체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현재 고용 인원은 3만 2천 명에 달하고
오는 2030년에는 5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고용 비율이 51%에 달해 전남 해상풍력 산업에도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전남 지역에서도 해상풍력을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 젊은 세대가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GWEC라고 그 국제 그 풍력 에너지 학회에서 보고서가 있는데 해상 풍력 1메가와트 단지가 개발됐을 때 17.3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100메가와트급이니까 100메가와트급이면 약 1,700개의 일자리. 1,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We do see that wherever we come with our projects, we create jobs, and it is green jobs, as we often call them, in basically with our suppliers, but also working for us.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것도 이제 예상해 봅니다. 이제 바다 풍력 발전이 생기면서 관광 유입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또 볼거리, 관광의 하나 볼거리가 되겠죠. 신안의 섬들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신안의 그런 그 멋진 자연 풍광과 풍력 발전 단지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관광 크루즈 운항이라든가 이런 그 수익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의 발전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직원들의 감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터빈이 딱 설치돼서 바다 위에 멋지게 딱 보여진 순간 지난 저희가 또 저는 이제 5년간 했던 무수한 노력과 뭐 어려운 순간들이 싹 잊혀지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신재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그런 첫 번째 전기를 파는 것을 퍼스트 파워라는 굉장히 큰 마일스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전체적으로 되게 좀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희가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소리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였는데 에너지를 그 우리나라 바람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도 되게 유익한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So that is now sort of my fourth year anniversary on the project, starting in the very early development stage and now in the very last part of the construction phase has been tremendously rewarding for me. And also seeing how the team has grown from a few people in 2020 to now more than 73 competent and skilled colleagues based in Seoul and in Mokpo, where our team are based.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넘어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31년까지 약 800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후로도 이제 2단지, 3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훨씬 크거든요. 이제 뭐 2단지만 하더라도 이거 4배, 2개를 같이 하면 8배인데 그때는 아마 또 다른 많은 이슈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1단지를 했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더 큰 대형 단지가 더더욱 멋지게 잘 개발돼서 또 이런 멋진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쉽지 않았고 쉽지 않았기에 더욱 빛나는 여정.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겁니다. 뭐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이제 깁니다. 그래서 9개 부처에 29개 이제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허가 절차를 좀 단축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이라고
재정이 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개통 혼자 압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개통을 연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국가 주도로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좀 통과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뿐만이 아니고 이 해당되는 지자체, 특히 전남 도민들까지도 이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조성된 단지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익을 얻으려 그러면 구체적으로 풍력 발전 사업에 그 굉장히 큰 그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본에 그 주민들도 그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받아서 그걸로 그 주민들 그 이익 향상을 하고 또 복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투자를 좀 활성화하는 이런 쪽으로 좀 지자체가 좀 정책을 유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해상 풍력은 지금 그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경험이 생길 거고 그 경험이 또 저희도 지금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쓰리 다른 사업자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정착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발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준공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전남도와 신안군이 현재까지 얘기했던 선도 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해서 다른 해상풍력 사업들의 보급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한한 자연의 선물 바람.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흐르며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우리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향한 바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바람. 그 너머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람의 시작, 바람의 희망. 모두의 바람이 모여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